정치토크 장324 바른정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재정 의원이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 갑자기 생기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표창원 의원과 연결해 봅니다. 장324가 아니라 장3표사가 됐네요.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전화상 인사 좀 하시고요.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네, 덕분에요. 조금 아까도 저희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후보 경선 마지막 문재인 후보 확정 이후 수락연설 조금 들어봤는데 표창원 의원 어제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요? 네,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대의원분들만 오실 수 있었는데 고척 스카이돔이 꽉 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각 후보의 최종 연설 때 모두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커다랗게 이제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요. 네. 예,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축제는 축제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싸움을 붙여야 되니까. 바른정당이 논평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패권적 이분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장제원 의원? 예, 제가 대변인을 좀 그만둔 지 좀 돼가지고요. 바른정당에서 패권적 이분법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제 양념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폭탄을 많이 받아보면 정말 문자 이게 테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양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1대1 양자 대결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진 걸 가지고 선관에 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속 좁은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일단 원 질문은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이 그런 이분법, 패권적 이분법, 네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지금의 대선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야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네. 그것도 한 40년 된 적폐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역시 그런 적폐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썼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017년 2월에 닐슨 코리아가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70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 80%가 넘게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당연히 시대적 화두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가 이겨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장제원 의원은 꼭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만은 남들에겐 테러가 될 수 있는 문자 폭탄을 경선 과정의 양념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든지 또 안철수 문재인 양구도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나애가 아닌 다른 생각은 인정 안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패권주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맞죠? 예,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도 1대1 가상 대결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가상 대결을 하느냐. 또 인터넷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일신문에서 인터넷 여론조사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1등이 하는 조사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권 정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네, 그걸 상당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오해다. 우선은 양념 발언은 해명을 했죠. 바로 어제 최종 경선을 마치고 나서 종편 방송 프로에서 이제 즉석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답을 하다 나온 말이었는데요.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날선 공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념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였다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은 분리해서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께서 그 선거법에 어긋나게 본인도 예.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예. 그 선거 그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밝히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양계대결 했는데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에 대한 조사 결과 선관위에서도 문제 제기했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 정도 하고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예. 사실 뭐 양념이란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실수하신 부분이에요.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게 사실 말 바꾸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부분은 어저께 박강원 대변인께서 분명히 이게 박지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이 어저께 오후에 석간에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관위에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좀 우리 시청자들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의원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그 토론할 가치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가치가 있는 건 없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일간 선거에서 양당의.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면 안 들립니다. 표창원 의원 잠깐만 말씀하세요. 예, 일단 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네. 그 의미를 국민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자리인데. 예. 그럼 말 내용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뭐 다툰다든지 예. 혹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 지금 왈가왈부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이게 왈가왈부 한 건 아닌데 수창원 들어보시는 분 아시는 게 어저께 주요 일간지 내일신문입니다. 내일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를 정식으로 밝혔고 그거를 또 진면을 냈잖아요. 그거를 당의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피상적인 부분 가지고 왈가왈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가 지금까지는 1대1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이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안철수 후보가 졌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표 의원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될까요? 네. 하시죠. 뭐. 자, 다음 주제는 또 역시 이번에는 이제 이 표창원 의원이 공격하실 수 있는 것 던져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느낌이 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그 유승민 후보의 수락연설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도 많이 담겨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듣고 봤는데요. 네. 그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 비판을 좀 한 것은 그 권혁기 부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단히 아쉽다라는 거죠. 뭐 안보관이 위험하다, 대북관이 위험하다. 이것도 색깔론이고 종북몰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왜 여전히 이런 그 자유한국당적인 방식을 사용하실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거든요.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색깔론적 공격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 장제원 의원.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늘 안보관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안보 의식 또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사실은 저희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을 개혁하고자 노력하다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거는 촛불 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탄핵을 하는 게 맞고 해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하고 결별하고 나온 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당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일어나시켜버리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유리 후보답지 않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표창원 의원 한 말씀 하실래요? 네, 그건 뭐 일치시키거나 일어나시킨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떠올리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 권혁기 부대변인이 사용을 한 건데 앞에는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방과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경쟁의 길에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자유한국당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좀 그렇게 좀 바른정당답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장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표창원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네. 다만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적폐연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너무 기울어진 운영을 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적폐연대다 이렇게 예. 몰아붙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는 건가. 이를테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DJ하고 5.16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김종필 총재와의 연대. DJP. 이 연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 쿠데타 연대입니까?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 간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건 재벌연대입니까? 그럼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단일화한 거는 무슨 연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진보 진영의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도 지역구마다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적폐연대로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 보수권 연대를 적폐연대라고 몰아붙이는 거 문제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역시 전제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대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하. 비문연대, 반문연대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 일부가 있으십니까? 네. 그런 식의 한 사람에 대한 반대와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의 연대. 이건 결국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연대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하셨다면 그건 오해를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풀리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국정농단 세력과의 결별 없이는 단일화할 수가 없다. 네. 또 국민의당으로 있어서는 또 안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단일화할 수 없다라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일부 시간에 유승민 후보랑 인터뷰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는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문재인 대표 이름으로 반문연대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대선 국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 누구 싫어서 찍는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책이나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만 반문연대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정말 저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 반문연대는 문재인 캠프에서 만든 말이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하시는데 답변 한 1분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죠. 오해다. 당연히 그 적폐 세력과는 안 한다. 친박 세력과 함께라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라든지 일부 인사들이 반문연대, 비문연대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는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홍준표 지사의 발언이 조금 항상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30초씩만 답변해 보세요. 장제원 의원. 네네.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후보를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했죠? 맞죠? 유승민 의원을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했나요?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을 얼치기 좌파라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번 대선에선 좌파에서 2명, 얼치기 좌파에서 1명, 우파에서는 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파에서 2명이라는 게 심상정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고 얼치기 좌파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예 그냥 빼고 우파는 나다. 그냥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워낙 좀 이렇게 그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정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바른정당 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보수 진영이 단일 대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표창원 의원한테는 역시 홍 지사가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불의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한 거 한 30초만 코멘트하시면. 네, 2016년 7월 20일에 아시아경제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실장이 홍준표 경남지사 때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폭언, 막말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했고요. 이때 왜 그랬냐면 이 경남도지사가 도의원한테 쓰레기, 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막말을 했었거든요. 그 모욕죄로 고발당하기도 하셨고요. 홍준표라는 분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하고요. 네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폭언, 막말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런 대꾸하셨고,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지사 발언은 항상 뭘 해석해야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군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이 그런 그 이분법, 패권적 이분법, 네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지금의 대선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야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네. 그것도 한 40년 된 적폐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역시 그런 적폐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썼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017년 2월에 닐슨 코리아가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70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 80%가 넘게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당연히 시대적 화두고 이번 정치토크 장324 바른정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재정 의원이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 갑자기 생기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표창원 의원과 연결해 봅니다. 장324가 아니라 장3표사가 됐네요.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전화상 인사 좀 하시고요.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덕분에요. 조금 아까도 저희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후보 경선 마지막 문재인 후보 확정 이후 수락연설 조금 들어봤는데 표창원 의원 어제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요? 네,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대의원 분들만 오실 수 있었는데 고척 스카이돔이 꽉 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각 후보의 최종 연설 때 모두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커다랗게 이제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요. 네. 예,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상당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오해다. 우선은 그 양념 발언은 해명을 했죠. 바로 어제 그 최종 경선을 마치고 나서 그 종편 방송 프로에서 이제 즉석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답을 하다 나온 말이었는데요.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날선 공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념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였다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 부분은 분리해서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께서 그 선거법에 어긋나게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 선거 그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밝히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양계되게 했는데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손에서도 정의가 이겨야 한다라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장제원 의원은 꼭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만은 남들에겐 테러가 될 수 있는 문자 폭탄을 경선 과정의 양념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든지 또 안철수 문재인 양구도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내가 아닌 다른 생각은 인정 안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패권주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맞죠? 예,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도 1대1 가상 대결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가상 대결을 하느냐. 또 인터넷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일신문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1등이 하는 조사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권 정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표창원이 축제는 축제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싸움을 붙여야 되니까. 바른정당이 논평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패권적 이분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장제원 의원? 예, 제가 대변인을 좀 그만둔 지 좀 돼가지고요. 바른정당에서 패권적 이분법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제 양념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폭탄을 많이 받아보면 정말 문자 이게 테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양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1대1 양자 대결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진 걸 가지고 선관에 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속 좁은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일단 그 원 질문은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과